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모두 반갑습니다. 자, 1월 29일. 네, 이번 1월은 정말로 신기하게 딱 채워서 끝나네. 그렇죠? 29일 목요일 중국마을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링입니다. 네, 찔리님. 오늘은 좀 추위가 좀 풀리는 것 같죠? 따뜻하네요. 네, 따뜻했어요. 네, 아침에는 상당히 추웠는데 어떻게 그 한국 시장은 정말 미쳤어요 지금. 로켓. 이틀 빼고 지금 1월 달을 다 올리는 모양이야. 깜짝 놀랄 정도인데 저도 오늘 포모가 오더라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 새로 오신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드려야 되는데 기존 분들은 좋죠. 갖고 있는 게 계속 올라. 근데 사고 있는 중에 오르니까 그다음 저희가 이제 목표한 가격이 있잖아요. 우린 이 정도까지는 사면 괜찮은데 더 이상 오르면 혹시나 어떡하지? 막 이런 쓸 때의 어떤 갈등? 그럼 요즘 최근에 오신 분들은 기존에 한국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아니, 저희는 아예 새로- 현금으로 오신 분하고 섞여 있죠. 근데 현금이 많아요. 현금. 그러면 이 타이밍이 좀 네, 그래서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저희는 저렴한 걸 사려고 노력은 하는데 막 끝도 없이 오르니까 오르는 게 꼭 즐겁지만은 않아. 아니 수익은 많이 나오고 있어. 근데 제가 네. 아까 한국 친구랑 네. 한국 친구는 중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아는데 네. 그냥 재미로 한국어로 알리바바 산하의 AI 그 Q1 있잖아요. 네네. Q1에 한국어로 삼성전자 계속 오를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네. 오른대요. 아직은 과거 옛날의 PR에 비해서 지금 PR이 아직은 낮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Q1에서는 오른다고 답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네. 중국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네, 상해종합지수는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종합지수 0.16% 상승, 심천 0.3% 하락, 창업한지수 0.57% 하락, 그런데 과창50지수 3.03% 하락. 과창50지수는 반도체주가 많이 들어있죠. 네, 하락? 3% 하락? 네, 이따가 나 잘못 말씀드릴게요. 들은 줄 알았어. 네, 네. 다른 지수는 대체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과창50지수만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홍콩 항생지수 0.36% 상승, 항생테크 1.32% 하락. 네. 그래서 상해조합지수는 지난주부터 2주 내내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로 5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게 1월 12일 고점을 찍고 그 후에 한 2주 동안 뭐 국가 증한 자금이라든지 여러 현지 기관에서 기존에 급등한 그 주식을 ETF를 통해서 많이 매도했다. 그거를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코맥스 금 가격 지수가 지금 5,600을 돌파. 로켓보다 더 로켓처럼. 5,600? 아침에 5,400인가 그랬어. 네. 근데 중간에 5,500 방금 보니까 5,600이더라고요. 5,599. 네, 네. 내가 아까 몇 분 전에 5,600 살짝 돌파했다가 지금 5,596.7.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와, 이런 코맥스 금 나 가격 지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운동하다가 저기 헬스클럽에다 잠깐 그 인바디 한다고 아무것도 없으래. 그래서 반지를 뺐다. 네. 정신이 없어서 까먹은 거야. 다시 가봤더니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없어졌냐고 그랬더니 고기 부분만 CCTV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반지는 다시 맞추셨어요? 아니요, 못 맞췄죠. 그거 124K였거든. 네. 한 돈쯤 했던 것 같아. 그러면 CCTV 사각지대인가 봐요. 네, 네. 그래서 매우 의심스러웠어. 거기에다 그 인바디를 놔뒀다는 게. 나 같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반지는 절대로 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지금 뭐 오픈 AI도 그렇고 제미나이 중국 국내도 이제 춘절 앞두고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그 바이트댄스 네. 빅테크 업체들이 산하의 다 대표 AI 빅모델 있잖아요. 이제 춘절 앞두고 너도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세우면서 춘절 AI 빅모델 대전 이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사에 나왔지만 중국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그 엔비디아의 H200 칩 중국 쪽에서 수입을 허용했다. 그쵸? 근데 양은 많지 않다. 그래서 그래요? 그거 근데 오늘 반도체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톱3 중에 유비테크만 상장했고 유니트리랑 에지본 비상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유니트리가 최근에 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좀 확장하는 동향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연초부터 중국 국가대표팀 즉 증한자금이 여러 그 규모가 큰 ETF를 통해서 작년에 많이 오른 그런 종목 위주로 많이 ETF를 통해서 매도를 했잖아요. 25년도 안 좋았을 때 샀던 거 팔았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리고 요 그림이 뭐냐면 이게 전체는 아닌데 국가대표 중국에서는 그냥 비유 방식으로 국가대표팀이라고 표현해요. 거기서 핑크색 점선이 2025년 말 그리고 두 번째가 2026년 1월 26일 그다음에 25년 말에서 26년 1월 26일 그 뺀 거 차액입니다. 요거는 국가대표팀에서 요 1번부터 9번까지 국가대표팀에서 주로 요 ETF를 통해서 증시의 수익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억 원이에요, 단위는? 요 9개가 좀 그 ETF 규모가 커요. 그래서 2025년 말 이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번 420.28 요거 420.28주. 그러면 2026년 1월 26일 그러니까 한 4주만 했는데 그 보유액이 420.28에서 275.5로 줄었어요. 그러면 억이에요, 억 네, 저거? 네, 억주. 그리고 주. 네, 억주. 이게 금액이 아니라 억주. 그리고 네. 두 개 핑크 점섬 사이에 그게 금액이에요. 근데 요 억주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연말 작년 말 그 억주 양에서 1월 26일까지 그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게 그 빨간색 핑크색 차액이에요. 그러면 요 금액이 큰 ETF 1번부터 9번까지만 해도 요 차액을 합치면 한 870억 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닌데 좀 큼직큼직한 것만. 그래서 확실히 작년 말 대비 국가대표팀이 ETF를 통해 많이 그 주식을 팔고 있다. 네, 매도했다. ETF를. 그래서 요게 뭐 아직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제 한동안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주도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냥 대표적인 몇 개. 그 두 번째는 화면을 보시면 코메엑스 금 가격 지수 2025년 1월부터. 그래서 금 가격 지수가 1월 28일에는 5,400달러 돌파했고 어젯밤 5,500 그다음에 장중에 지금 5,590몇에서 5,60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어제만 해도 한 어제부터 오늘까지 4% 급등했는데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 증시 중에 금이랑 관련된 게 이거 좀 축소할 수 없어요. 귀금속 지수, 금이랑 관련된 17개 종목으로 구성된 게 중국 증시 중 귀금속 지수. 오늘 오전장까지 캡처한 건데요. 4% 급등했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 귀금속이 포함된 비철금속 지수 좀 더 확장된 50 종목이 들어간 게 오늘 오전장 기준으로는 한 3% 급등했고요. 좀 더 종목을 확장해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금, 은, 동, 뭐 비철 다 합쳐서 그 외에 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 합치면 169개 기초금속 지수 오전장에 2% 상승했습니다. 3배 오른 거야. 네. 1년 전에 3배 올랐어. 그래서 요 금, 네, 달러 지수가 사실 반등하지 않은 이상은 금 쪽은 이게 85%는 역상관 관계라서 네. 그래서 오늘도 중국의 증시나 그 경제 관련 홈페이지에 다 헤드라인으로 금을 다 도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는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 지수가 4년 내 최저치인데요. 지난 몇 년 동안 고점이 여기 2022년 9월이 미국 달러 지수가 114.7 요 고점인데 지금이 한 96 정도. 그러면 3년 반 전 대비 고점 대비 한 16%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뭐 오늘도 한국에도 그 항공물 매수가 외국인들의 항공물 매수가 많아졌어요. 네. 1,0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신흥시장 위주로 계속해서 계속 글로벌 들어오죠. 네. 왜냐면 달러 지수가 약세니까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이 도망가야 되거든요. 네, 한국이 제일 많이 급등했고요. 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기사에 나왔지만 현지 시간 28일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젠승황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방문 중인 가운데 H200 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입 승인이 이루어졌다. 근데 양은 40만 개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도 나왔던 거는 알리바바 40만 개, 바이트댄스 40만 개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총 그 20만 개, 20만 개. 네. 20만 개,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근데 일단 로이터 통신 보도에 의하면 중국 쪽에서 일단 40만 개를 허용한 것 같다. 40만 개라고 해도 HBM 200의 생산량이 한 30%좀 돼요. 네. 그래서 그 이 40만 개를 대충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H200이 처음에 나왔을 때 글로벌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 그 단가가 4만 달러에서 4만 달러예요, 한 개당. 근데 그 젠승황이 트럼프 행정부에도 로비하고 중국 쪽에는 뭔가 그
약간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고객사들한테만 단가를 한 2.7만 달러로 낮췄어요. 네. 그러면 2.7만 달러로 계산하면 40만 개이면 한 108억 달러예요. 근데 108억 달러 중에 25%를 트럼프 행정부에 상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남은 매출이 한 82억 달러. 그래서 40만 개를 팔면 중국에게 그러면 한 엔비디아 재무제표에 남은 매출이 한 82억 달러 되고 근데 앞으로 더 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100만 개를 팔면 그 25% 행정부에 준 거 빼면 한 200억 달러 남고요. 200만 개를 팔면 한 400억 달러 남습니다. 200만 개는 못 팔 거야. 근데 그건 예. 수량이 안 돼. 근데 그래서 그 가격을 이렇게 후려친 거를 보면 결국은 TPU 못 만들게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저기 TSMC의 코어스 S 라인을 장악할 수 있거든. 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돈도 돈이지만 같이 그 겸사겸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나 상황에 돈을 벌면 돈을 좀 벌긴 버는 것 같아요. 네. 가격 그리고 잠바가 요 아주 화려해졌어. 2.7만 달러, 개당 2.7만 달러도 중국 현지 그 여러 가지 칼럼이라든지 그 스팟성 기사를 취합한 거지 정확히 뭐 맞아. 2.몇 그거는 그건 그냥 뭐 당연히 서로 그럴 계약한 건 비밀이라서 맞아. 네. 그건 어떻게-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오늘 이게 오후장 아직 마감 전에 캡처한 건데요. 요거는 어젯밤에 엔비디아 미국 주식이 1.59% 상승했고 네. 이어서 오늘 중국 증시 중에 엔비디아 테마주가 있잖아요. 장 마감 전에 capture한 건데 오늘 엔비디아 테마주는 1% 하락했고 그리고 이어서 화웨이 어센드 칩 테마 지수는 오늘 약보합이고요. 네. 근데 장중에는 약보합인데 장 마감 때는 0.9%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테마주, 화웨이 어센드 테마도 다 하락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 중 반도체 업종 지수는 3% 하락했고 네. 다음 그림 보시면 홍콩 증시 중 반도체 지수는 4% 하락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개별 이슈랑 상관없이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어요. 네네. 근데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번 주만 보면 중국 증시 중 반도체 업종 지수가 월요일 하락, 화요일 상승, 수요일 상승, 목요일 하락. 결국은 원상복귀 됐어요. 네네네. 제자리.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HE200이라든지 이제 양국 간의 반도체 관련 이슈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냥 반도체 업종 지수 자체의 흐름에 따라 좀 더 희석화되는 느낌? 네. 그리고 아까 그 반도체 업종 지수는 전체 반도체 업종 지수고 그 중에 메모리랑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게 중국 증시 중 메모리 테마 지수입니다. 오늘 2% 하락했어요. 메모리가? 네, 메모리 업종 지수. 근데 아직은 그 창신 그게 아직 비상장이라서 그게 들어와야 이 지수가 더. 근데 요 그게 아직 비상장이니까 요거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걸 다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100% 정확히 메모리 지수라고 보기에는 그냥 참고로.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랑 관련된 테마 지수라든지 반도체 업종 지수, 메모리 지수 거의 다 2%, 1에서 2% 정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주 중에 오늘 SMIC 3% 하락, 화홍 반도체 5% 하락, 캠블컨 2% 하락, 모어스레스 1% 하락, 메타엑스 1% 하락, 비런 테크놀로지 4% 하락, 해광 2% 하락, 그리고 팹리스 중에 기가 디바이스 4% 하락, 그리고 반도체 장비, 북방 화창 5% 하락. 대체로 좀 큼직큼직한 종목은 오늘 3%에서 4%대 평균적으로 하락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 칩이 오면 좋을 건 없어. 미국 업체, 아니 중국 업체들은. 예. 근데 뭐 그동안에 일주일 내내는 뭐 내린 것도 없어. 네. 그리고 어제 그저께 또 상승해가지고 오늘 또 하락한 거를 그래서 오늘 하락한 거를 뭐 100% 이것 때문에 영향은 있지만 이게 점점 좀 애매모호하게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중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미국 반도체하고 똑같이 안 움직여서 네. 상관관계가 조금 약해졌어요. 네. 만약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맞아요.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올랐는데 반도체가 중이 떨어진 거라서 상당히 타격이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애매해서 만약에 네. 근데 이제 허가가 났다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네. 이때부터 떨어지면 진짜 관련이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상관관계가 컸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알리바바 홍콩 종목이 0.4% 약보합이고요. 텐센트는 0.0% 보합권. 그래서 점점 상관관계가 좀 희석화되는 느낌은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거 말고요. 네. 네. 다담 한 서너 개 건너뛰고요. 그리고 화웨이 그 950 어센드 칩은 아직 확실히 몇 월 며칠 발표한지 아직은 모릅니다. 발표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니트리가 중국 3대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중에 비상장이지만 유니트리가 워낙 좀
앞서서 뭔가 네. 뭐 산업 동향을 이끄는 그래서 유니치가 요즘 유니치 전에 AI 쪽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림은 뭔데 그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산하에 알리바바 빙터그라는 자사칩이 있잖아요. 네네, 저번에 페미니스트. 아직은 공시는 안 나왔는데 이제 상장할 IPO 수도 있다. 네, 그런 추측성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빙터그가 오늘 아침에 뭐가 나왔냐면 그 빙터그도 뭐 몇 개월마다 좀 성능 향상돼 업그레이드된 자사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요 칩 중에 15810E 요 코드 명칭이 달린 요 AI 칩, 자사 칩이 알리바바 산의 알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쓰잖아요. 거기 데이터 센터에 새로 요 성능이 좀 향상된 칩이 투입돼서 그 투입되고 나서 이게 어디에 데이터 센터도 각자 거기에 있는데 어디에 주로 그 서비스하냐면 중국 그 제일 큰 전력망 국가 전력망이라는 국유기업 거기를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또 xiaopeng 자동차도 그 알리바바 자사 칩이 거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빙터그라는 알리바바 자사 칩의 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점점 더 많은 국유기업 민간 기업에 좀 점진적으로 자사용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에게도 이제 고객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알리바바를 현지에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제 알리바바는 빅모델도 있고 플러스 클라우드에서 중국에서 시장 점유 1등이고 그 자사 칩도 있고 이렇게 풀 생태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기업이 되고 있다. 예. 그리고 춘절 이벤트 뭐 전자상거래든 빅테크든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춘절 연휴에 이번에 9일 동안 기니까 또 춘절 요 타이밍을 비롯해서 뭐 이벤트 여러 가지 그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산하의 AI 빅모델이 첸원, Q1이 있고 딥시크는 딥시크가 이틀 전에 그 딥시크 업그레이드 모델 뭐 논문 OCR2라는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발표했고 또 알리바바는 아까 그 자사 칩 그게 또 고객사 확장하고 있고 또 스타트업 중에 문샷이라는 AI 빅모델 스타트업의 그 빅모델이 키미도 최근에 K2.5 빅모델이라는 걸 또 발표하고 그냥 몇 개월마다 계속해서 너도 나도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바이두 산하의 또 원신이라는 빅모델도 5.0 버전을 최근에 발표했고 또 바이트댄스 산하에도 또우바오가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자주 쓰는 바이트댄스 산하의 AI 빅모델 또우바오는 이번에 중국이 춘절 전국 공연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호원사가 됐고 그래서 이번 춘절 이 9일 연휴 전후로 한 달 동안 한 3, 4주 동안 이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AI 빅모델을 더 확장하려고 막 아주 치열하게 싸울 것 같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중국 현지 여러 증권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쟁은 치열하지만 이런 선의 이런 경쟁하는 과정에서 점점 AI 빅모델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거를 여러 자사용뿐만 아니라 여러 고객사의 응용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2026년이 이제 중국 국내에서 옛날에 뭐 십몇 년 전부터 중국 국내에서 전기차 뭐 피터지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이제 중국 국내도 각 네다섯 개 큰 빅테크 업체들이 AI 이제 본격적으로 출혈 경쟁 뭐 완전 그냥 경쟁이 배추화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거 아니고요. 아니야 어차피 돈을 안 받으니까 배추화가 될 것조차도 없지 뭐 그렇잖아요.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잖아 거의 공짜 모델. 근데 그 기업 고객사 대상으로는 고객사 맞춤형으로 그 제대로 그 보수를 받고 하고 근데 저와 같은 아까도 점심에 한국 친구 리서치하는 한국 친구랑 밥 먹었는데 중국어 초급 어느 정도 좀 중국어가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뭐 글로벌이나 뭐 미국 중국 관련해서는 주로 그 제미나이랑 챗 GPT를 주로 썼는데 중국어가 조금 한 초중급 정도 되니까 아까 똑같은 질문을 한국어 또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알리바바의 Q1이랑 딥시크의 동시에 아까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Q1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친구는 미국이나 중국 글로벌 위주로 리서치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한국어 또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챗 GPT에도 질문하고 제미나이에도 질문하고 알리바바 Q1에도 하고 그리고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 네, 두 개를 비교해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한국 국내 질문, 삼성 질문도 하고 현대 질문도 하고 또는 부동산 질문도 하고 중국 경제 질문도 여러 가지 미국 질문도 하고 그래서 아까 계속 그거를 테스트하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어서 요게
유니추이 테마 지수인데요. 비상장이니까 그 화웨이 테마 지수. 오늘 유니추이 테마 지수는 최근에 보면 중국 상해 종합 지수나 심천 성분 지수는 1월 12일 고점 찍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유니추이 테마 지수는 한 이번 주 들어서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아, 우리 한국은 지금 로봇이 완전히 과열이야. 완전히 거품이야. 저번에 미쳤어. 그 현대차 미쳤어, 아주. 그게 아니요. 계기가 된가요? 아니 그 전부터 올랐어 로봇은. 아. 저기 계기 옵티머스부터 된 거지. 테슬라 옵티머스부터 돼가지고 현대차는 또 올라. 근데 정작 현대차는 안 올라. 진짜 웃겨. 정작 현대차는 안 오르고 주변부들 주식만 아주 난리가 나고. 저번에 웃겨요. 며칠 전에 현대차 오르긴 올랐죠. 16%. 아, 네네. 그거 해서 반짝하고 오르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감사한 소식이고 다른 놈만 올라요. 재밌어. 그 중국의 그 3대 휴머노드 로봇 기업 중에 유비테크만 홍콩에 상장돼요. 근데 유비테크 경우에는 네. 작년에 7월부터 9월까지 중국 테크주 위주로 오를 때 급등하고 그 후에 좀 쉬다가 연말 연초에 좀 오르다가 네. 지금은 좀 관망 분위기인데요. 마지막 내용은 그 유니추가 비상장이지만 유니추가 어떤 신사업을 하거나 어떤 그런 트렌드를 그 이끄는. 그래서 유니추 다음 그림 보시면 위에 거가 유니추 회사 로고고 밑에 거는 비상장인데 전징 테크놀로지라고 테크 기업이긴 한데 어떤 쪽을 하냐면 로봇에 들어가는 눈 감지 능력. 네. 섬세하게 눈, 뭐 코, 뭐 대뇌 로봇이 요 눈에 들어가는 감지 요런 기술을 통해서 더 섬세한 거를 캐치해서 네. 그래서 요 기술이 로봇에 들어가면 눈을 통한 감지 능력이 그 수준이 좀 올라가요. 요런 거를 하는 기업인데 지금까지는 유니추이가 처음에 창업할 때는 휴머노드 로봇이 아니라 사족 로봇 그거로 성공해가지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60%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후에 그거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휴머노드 로봇. 근데 지금까지는 유니추가 휴머노드 로봇을 그냥 자체 제작해서 고객한테 납품했는데 이제부터는 자체 제작은 그대로 하고, 근데 이제부터는 유니추가 뭐 감지, 부품 다 파트별로 핵심 인력이 있지만 요 부분은 잘하고 저 부분은 다 100%다 잘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니추 내부에도 눈을 통한 감지 그런 기술 인력이 있지만 근데 전징 테크놀로지 이 회사가 이쪽을 잘하니까 협력해서 유니추랑 전징 테크놀로지 요 두 회사가 협력해서 뭘 하냐면 이제 올해 2분기쯤에 휴머노드 로봇 모델 하나, 그리고 사족 로봇 모델 하나 이렇게 콜라보해서 이렇게 하나씩 발표해요. 네. 그러면 유니추에는 이제 자사 제작뿐만 아니라 타사랑 협력해서 한다. 그래서 2분기에 도대체 이 두 회사가 협력해서 만든 요 사족 로봇 하나, 휴먼으로 하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네. 이런 분위기 기대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중국 국내 로봇 업체들도 엄청 뭐 열심히 한 동시에 지금 미국도 뭐 테슬라 그 옵티머스도 그렇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그렇고 엄청 다 막 경쟁하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니트리도 지금까지는 자사 위주로 열심히 했지만 이제부터는 아까 그 회사뿐만 아니라 특정 섬세한 분야에서 잘하는 스타트업이랑 이렇게 협력해서 네. 이제 사업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그 아까 그 협력사는 2019년 7월에 만들어진 스타트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다시 더 상위종합 지수는 오늘 이번 주 상위종합 지수만 보면 월요일 약보합, 화요일 강보합, 수요일 강보합, 오늘도 강보합. 근데 산업 동향은 계속해서 뭐 네. 치열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야, 근데 비철금속 지수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진짜. 좀 네네네. 두 배, 세 배, 1년 단위로 보면 네, 두 배, 배, 세 세 배 배는 올랐어요. 기본이고, 예. 야.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이란 쪽 그 이슈 이제 중동 이게 이슈가 계속 터지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작년에 의해서 올 초에 금 매입을 계획을 발표한 폴란드, 터키, 인도, 러시아, 브라질, 카자흐스탄, 중국도 좀 조금씩 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추세는 사실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오후 되시길 빌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 짜이찐.